자, 주거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녹화했거든? 녹화했는데 저장이 안 됐어. 다시 해야 해. 이 엄청난 스트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화면 보시면 가장 많은 연령대, 그러니까 그 도시에, 해당 도시에 기존의 위치와 이동한 위치에 동일해요. 동일하더라고.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는 연령대가 얼마큼 되느냐. 강남에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사느냐. 요쪽에 라고 했더니 60대가 많대. 60대. 아마 원주민일 겁니다. 원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터줏대감이죠. 오래 계셨던 분들. 그죠? 자, 그 다음이 40대래.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전세가 됐건, 자가가 됐건, 막 강남에 입성한 사람일 수 있다. 이 두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뭐야? 부자다. 부자지. 부자야, 이 사람들은. 강남에 살잖아. 부자야, 부자. 엄청납니다. 부자입니다.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그 다음이 30대인데, 30대도 꽤 많습니다. 꽤 많죠. 자, 그럼 이들은 어떤 캐릭터일까라고 했었을 때, 직장을 가까운 곳에서 근처에서 다니는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죠. 강남 라이프를 즐기는 싱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캐릭터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기존 살롱이 됐건 이동할 살롱이 됐건 지금 이 연령대별 케어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건데요. 연령대별 케어를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직장 인구를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이제 싱글들, 직장과 우리 살롱들이 가까운 거야. 해당 살롱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자, 퇴근길에 안정적인 머리를 할 수 있겠죠? 안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야. 편안해. 심지어 자기 쉬는 날에도 편안하게 올 수 있어. 휴무일에도. 이러한 캐릭터가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VIP에 가깝죠. 왜? 근거리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재방문의 효과가 높다라는 부분들은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재방문율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이제 직장 인구들을 봤었을 때 30대다라고 하면 30대가 생각보다 머리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자주 할 만큼 시간이 없어. 왜? 바쁘거든. 근데 이러한 케이스는 바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이 살롱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 그 과정에 살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내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살롱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꼭 목적성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오늘 머리가 좀 잘 안 됐어. 그 잘 안 된 그 포인트를 만회하고자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장점이 있다라는 거지.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캐릭터들을 잘 관리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나 이제 60대들은 어떻게 보면 부자잖아. 부자들. 이 부자들은 이게 되게 현명합니다. 소비가 현명해서 돈을 쉽게 쓰지 않아. 돈을 굉장히 까다롭게 쓸 수밖에 없다. 쓸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셀링 포인트가 뭐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불편 요소가 뭐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치카바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새치카바에 대한 자극에 예민하다, 향기에 예민하다, 그런 어떤 손상도에 예민하다, 되게 다양한 불편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양한 불편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크게 들어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학습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셀링 포인트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불편 요소는 누군가는 자극이 싫고 누군가는 손상이 싫고 누군가는 향이 싫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올지 모르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불편 요소와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어, 방문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명하잖아. 그리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 살롱에 대한 이해가 높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셀링 포인트가 뭔지, 이 사람들의 불편 요소가 뭔지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 확인해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 사람은 이게 불편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리해서, 정보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다음에도 우리가 까먹지 않게 정리해서 이 사람들의 만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 확인이라는 게 집착은 아니야. 끝났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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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자체가
어떠한 포인트로 우리 집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해결했는지를 항상 관리를 해야 이 사람들의 재방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부자잖아. 가까운 데 살잖아.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기는 게임이잖아. 이기는 게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확실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 인구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살롱의 기존 위치를 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선 규모가 크지 않다와 이게 강남역으로서 이제 메인 거리가 아니다. 강남역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장점이죠. 기존 살롱의 위치는 그 직장 인구 소득으로 본다라고 치면 강남 전체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잘 벌어. 그 동네의 직장인들이 돈을 잘 벌어. 굉장히. 근데 생각보다 씀씀이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씀씀이는 크지는 않다. 안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막 많이 쓰진 않는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자들은 현명하게 쓰죠. 돈을 현명하게 쓴다라는 게 내가 많이 버니까 많이 써야 된다라는 공식과 거리감이 멀죠. 부자들은. 어떤 거죠? 필요한 곳에 쓴다.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출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위치에서 소득이 높다. 근데 쓰는 건 뭐 엄청나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캐릭터들은 셀링 포인트만 명확하면 자신의 불편 요소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리드, 살롱이나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 사람의 불편 요소를 베이스로 해서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소득에 대한 그래도 이제 자신감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보니 지출이 어려운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지출의 이유와 명분이 필요할 건데 그 불편 요소라든가 셀링 포인트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고객에게 제안할 수 만 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그 패턴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올 거다. 이 고객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로 해석할 수 있죠. 괜찮다. 위치 괜찮다. 자, 그리고 확장 이동해야 될 곳 또는 2호점에 대한 예상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치면 여기는 약간 중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직장 인구의 소득이 강남 전체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소비는 그렇게 썩 비슷한 것 같아요. 적당히 쓴다. 그러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좀 적게 쓴다. 그러니까 좀 덜 쓴다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그 사이트마다 회사의 규모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몰리느냐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옮겨갈 곳은 강남의 중심이잖아. 강남의 중심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말 많은 소비 안에 머리라는 게 있잖아. 헤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소비는 이 미용 관련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한 소비잖아. 이렇게 봐야지. 미용 말고도 쓸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용에 대한 그 투자액이 안 쓴다가 아니라 자기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오는 걸 먼저 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강남의 메인 도시가,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그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갔겠지. 나이대가 있는 직장인들보다 나이대가 높지 않은 직장인들이 더 많이 갔을 거예요. 나이대가 높지 않은 직장인들이 많이 갔다라는 거 자체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연령이 20대의 벌이랑 30대의 벌이랑 40대의 벌이랑 50대의 벌이가 다르잖아. 20대의 직급과 40대의 직급은 다르잖아. 경력이 다르잖아. 연봉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쓸 수 있는 당연히 상황도 다를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확장 이동을 할 곳은 그러니까 2호점에 대한 예상 위치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비가 어떻다? 엄청나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단가가 낮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하면 좋죠. 자, 교통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이 기존 위치랑 변경될 위치의 어떤 아무래도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멀지 않다 보니까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여기에 대한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될 곳이 그래도 조금 더 강남의 중심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하철 노선이 조금 더 많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고객 입장에서도 직원들, 그러니까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주차가 안 되는 도시, 주차가 어려운 도시, 주차비가 너무 과한 도시라고 하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객이 됐건 구성원이 됐건 모두 주차가 쉽지 않겠지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상황들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머리를 하러 가기 위한 또는 일이 끝나고 머리를 한 다음에 집에 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교통편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이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야.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교통편이 원활하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기존의 곳과 변경될 곳 모두 교통편이 좋다. 이건 뭐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기존의 위치와 이 확장 이동 또는 2호점의 오픈 예상 위치로 이동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생각보다 거리가 이렇게 거리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큰 이변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옮겨지는 곳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강남이라고 하는 그런 메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 신규 유입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신규 유입에서 직장 인구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직장 인구들 중에 메인 강남을 원하는 강남역을 원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객단가 비즈니스보다는 고객수 비즈니스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중에 객단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욕심을 내야 될 케이스라고 한다면 SNS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점, 그러니까 시그니처에 대한 브랜딩이 명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객단가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될 곳은 반포 지역과 인접하다 보니 엄청난 인구수와 고퀄리티의 고객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일별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점을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객 수가 적은, 매출이 적은, 건수가 적은 월요일, 화요일 날은 문을 닫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그때 가장 핵심 디자이너가 휴무를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일요일도 고객 수가 많지 않다. 매출이라든가 건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때 핵심 디자이너 또는 관리자의 그런 휴무 또는 조기 퇴근에 대한 부분들도 잘 활용했었을 때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시간이 나왔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그 시간대에 얼마나 인원을 잘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렸고요. 시간당 몇 명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그니처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때 프리랜서인 디자이너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성 고객이 많다라는 점과 30대부터 50대 고객이 많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했죠. 여기에서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은 그거죠. 30대 고객과 40대 고객과 50대 고객은 셀링 포인트가 다르죠. 불편 요소가 분명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원할 거고 누군가는 관리 중에 만날 수 있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셀링 포인트일 수 있어. 그래서 연령에 따른 마케팅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선 30대부터 50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근데 30대부터 50대 여성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모든 디자인을 섭렵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시그니처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필요가 있다. 현명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20대 디자이너가 50대의 감성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보니 꾸준한 학습과 트레이닝 그리고 시술에 대한 기술에 대한 패턴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브랜드 문화로 이어졌었을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거 인구에 대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60대 고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그리고 30대로 이루어졌을 때 60대 고객과 40대 고객의 소비에 대한 그런 그 학습. 그러니까 그들의 셀링 포인트를 미리 우리가 학습을 해서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를 찾고 정기적으로 우리와 호흡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VIP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좋은 질문과 서비스를 이어가야 그들이 어떠한 것에 만족했고 어떠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우리와 오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30대는 이제 가까운 그런 직장을 토대로 한 강남 생활권, 이 강남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즐기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들을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만족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인구에 대한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을 때 기존 살롱의 위치는 생각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동할 곳은 딱 중간 정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득점이 높은 직장 인구가 있는 기존 살롱 위치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게 확장해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브랜드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관리자 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성장한 관리자를 베이스로 해서 2호점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장 인구에 대한 그 파워, 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좋다가 소비가 좋다라는 부분들과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명한 투자, 현명한 소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객의 그런 안정적인,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셀링 포인트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불편 요소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들과 스몰 토크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점과 갖고 싶어한 포인트를 미리 잘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교통편은 고객도 구성원도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갖는 그런 주차가 어렵다, 인간이 많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교통편이 좋다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 머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일을 하고 인턴이나 디자이너들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이점이다라고 하는 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구인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들의 근속 기간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강남 안에서도 어떠한 케이스와 이 부분들을 해석하느냐, 어떠한 상권에 어떠한 경우의 수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분명 해석점은 다를 수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이 무조건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케이스에 맞게끔 해석은 그래도 뭐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확장 또는 2호점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려움 없이 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권 분석이었습니다. 나는 이 엔딩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참 낯설어. 어려워.